문이 안 열려요. 어느 날 아침, 내가 살던 집의 현관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내가 모르는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할머니의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청소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무릎이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니까요. 7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거든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미영이가 상을 차려줍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다정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기셨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세심하게 제 건강까지 살펴봅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입니다. 아들보다 더 챙겨주거든요. 친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잘해줘요. 미영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에요. 동네 할머니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제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평소와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혹시 제가 아픈 게 보이나요? 거울을 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요즘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건강검진 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요즘에는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심한 며느리입니다. 제 건강을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다니요. 아,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죠. 착한 며느리니까요. 저보다 제 건강을 더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정말 복 받은 거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자꾸 전화를 받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말이에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입니다.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받던 전화를 왜 이제는 숨어서 받을까요?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잘 들리지 않아요. 중얼중얼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라요. 뭔가 급하고 조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급합니다. 그쪽에서 준비만 해주시면 이쪽에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무슨 일을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누구 전화야? 요즘 전화 참 많이 받네.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며느리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아, 그냥 보험회사예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어머니, 실비보험 알아보고 있어요. 나이 드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효녀입니다. 제 보험까지 챙겨주다니. 하지만 왜 문을 닫고 통화할까요? 보험 상담인데 숨길 게 뭐가 있나요?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 잡았어요. 갑자기 말합니다. 건강검진 받으시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정기검진이 필수래요. 어제 이야기했는데 벌써 예약까지 잡았나요? 참 빠르네요. 아직 몸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성급한 성격이었나요? 평소에는 신중하고 차근차근 하는 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요즘 들어 부쩍 달라진 것 같아요. 꼭 받아야 하나? 물어봤더니 표정이 굳어집니다. 순간 차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어머니,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목소리에 강요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화단에서 박금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 살면서 제일 친한 이웃이에요. 비슷한 나이에 처지도 비슷해서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도 똑같고 자식들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순호가 요즘 며느리가 이상하지 않냐? 금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평소에도 관찰력이 좋은 친구라 동네 일을 다 꿰고 있어요. 뭔가 평소랑 다른 것 같던데 말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착한데. 금순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동네에서도 효부로 소문났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며칠 전에 봤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더라고. 금순이가 자세히 말해줍니다. 목소리도 평소랑 달랐어.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다고. 말도 안 됩니다. 금순이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헷갈렸을 수도 있고요. 너 또 괜한 걱정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가 무슨 음모를 꾸며. 그런 애가 아니야. 순호가 내 말 들어.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시설에 보내려고 꾀부리는 경우가 많다고. 금순이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뉴스 나오잖아. 재산 때문에 그런다더라. 정말 황당합니다. 우리 미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15년 동안 한결같이 잘해줬는데 갑자기 변할 리가 없죠. 금순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미영이는 달라. 진짜 착한 애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최근에 며느리가 이상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라든지 병원 검진을 서두르는 것이라든지요. 조심해, 순호가.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금순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도. 그날 밤부터 며느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부산에 내려간대요. 이렇게 긴 출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평소에는 출장을 별로 안 갔는데 갑자기 왜 이런 긴 출장을 가게 된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없는 동안 제가 더 잘 챙길게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의도가 느껴져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제가 예민해진 걸까요? 아들도 이상합니다. 예전엔 출장 가기 전에 제게 인사를 정중히 했는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더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마치 뭔가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 잘 들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몸 조심하시고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라고 했을 텐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갑게 인사하고 갈까요?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왜 이렇게 서둘러 나갈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계획이라도 세운 건 아닐까요? 박금순 할머니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설마 정말 저를 어디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며느리가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꼭 가세요. 예약 다 잡아놨어요. 시간도 맞춰서 택시까지 불러놓을게요. 목소리에 강요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괜찮으시면이라고 했을 텐데. 미영아, 나 별로 아픈 데 없는데. 정말 몸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병원에 가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예방이 중요해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겁을 주는 말을 할까요?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말하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데려간 병원이 이상합니다. 우리 동네 병원이 아니에요. 강남 쪽 큰 병원이래요.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하는 걸까요? 동네에도 좋은 병원이 많은데 말이에요.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을 안 해줍니다. 어머니, 여기가 더 정확해요. 며느리가 설명합니다.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여기가 좋대요. 하지만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할까요? 동네 병원도 충분히 좋은데 말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병원 분위기도 이상합니다. 간호사들이 자꾸 제게 친절하게 대해요. 마치 이미 저를 아는 것처럼. 처음 오는 병원인데 어떻게 저를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며느리가 미리 연락해 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순옥 할머니시죠? 많이 기다리셨어요. 접수 간호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기다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접수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미리 뭔가 이야기했나요? 미영아, 너 여기 사람들이랑 미리 이야기했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들의 태도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친절한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어색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제 상태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죠?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네요. 정말 이상합니다. 뭔가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인지능력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벌써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선생님, 전 멀쩡한데요. 정말 멀쩡합니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나고 며칠 전 일도 다 기억납니다. 이 의사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해요.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전 정신이 멀쩡해요. 누구보다도 정신이 맑다고 자부하는데 갑자기 치매라니요. 이 의사가 정말 의사가 맞나요? 선생님,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억울해서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고 치매라고 진단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가족분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며느리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요즘 많이 이상하셨거든요. 연기 같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런 연기를 할 줄 알았나요? 눈물도 가짜 같고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 시설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추천합니다.
시설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습니다. 설마 이게 금순이가 경고한 그 일인가요? 정말 저를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미영아, 나 집에 가고 싶어. 무서워졌습니다. 이 병원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해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혼자 있으려고 하면 계속 지켜봅니다. 마치 죄인을 감시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알약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 보는 약이에요. 하얀색 알약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의심스러워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뭔 약이야? 약 이름도 모르는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작정 먹으라고 하네요. 약국에서 받아온 약도 아니고 어디서 난 약인지도 모르겠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치매 예방약이에요. 치매약이라니. 전 치매가 아닌데 왜 약을 먹어야 하죠? 멀쩡한 사람한테 치매약을 먹이면 오히려 해롭지 않나요? 이상한 약 먹고 정말 이상해지면 어떡하죠? 미영아, 나 약 안 먹겠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약을 먹을 수는 없어요. 혹시 이상한 약은 아닐까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일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빨리 드세요. 안 먹으면 더 나빠져요. 강요하는 말투입니다. 예전에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변했어요. 핸드폰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머니 상태에선 핸드폰 쓰시면 안 돼요. 복잡한 기계 만지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핸드폰까지 빼앗다니요. 이제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감금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며느리가 하는 일일까요? 창밖을 보니 박금순 할머니가 보입니다. 손을 흔들어도 며느리가 커튼을 확 닫아버려요. 어머니 쉬세요. 이제 확신합니다. 분명히 무슨 음모가 있어요. 며느리가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화려한 팜플렛을 펼쳐 보이면서 마치 여행 안내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속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목적이었던 거죠. 어머니, 여기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연기를 언제부터 배웠을까요? 요양원은 왜? 당연한 질문을 했는데 며느리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한 대답이 있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을 대비해서요.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나중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당장 보내려고 하는 거죠. 팜플렛을 보니 힐링 요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은 아름답지만 뭔가 불길합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아 보여요. 진짜 이런 곳일까요? 아니면 광고용으로 꾸민 사진일까요? 미영아,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곳에 갈 생각이 없어.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돼? 멀쩡한 사람을 무슨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전문 간병인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해요. 안전이라는 핑계로 저를 버리려는 거군요. 15년 동안 잘 지냈는데 갑자기 왜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뭐가 위험해? 나 멀쩡해. 정말 화가 났습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위험하다고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세요. 치매 환자라고 부르네요. 이제 아예 대놓고 모욕합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치매라고 단정하는 거죠. 미영아, 너 진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병원 검진도 요양원 보내기 위한 수순이었던 거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겠죠. 그날 밤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박금순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려고요. 이 상황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은 금순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문이 안 열립니다. 잠금 장치가 바뀌어 있어요. 언제 바꾼 거야?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문이 바뀌었네요. 이건 명백한 감금이야. 자기 집에서 나갈 수도 없다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나타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나타났어요. 혹시 밤새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미영아, 문이 왜 안 열려? 당연한 질문을 했는데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해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바꿨어요. 혼자 나가시면 길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감금했군요. 이제 우리 집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없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길을 왜 잃어버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가둬두네요. 어머니, 치매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려요. 자꾸 치매라고 우기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치매라고 하면서 감금까지 하다니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창문으로 박금순 할머니 집을 봅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창문도 열리지 않게 잠겨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예요. 며느리가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일 요양원 견학 가요. 이미 예약했거든요. 협박입니다. 이제 선택권도 없어요. 안 가. 마지막까지 저항해봤지만 소용없을 것 같아요. 싫어도 가셔야 해요. 이미 예약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금순이가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창밖에서 돌멩이 소리가 났습니다. 박금순 할머니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역시 금순이는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며느리가 마트에 간 사이에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다행히 이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창문 틈으로 금순이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순호가 괜찮아? 금순이가 아래에서 소리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외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심한 친구예요. 금순아, 나 갇혀 있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순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금순이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2층이지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순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왔다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빨리 와. 며느리 올 시간이야. 정말 급합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탈출해야 해요. 들키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요. 아마 창문까지 잠가버릴 거예요. 간신히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의 공기예요. 이렇게 자유가 소중한 줄 몰랐어요. 며칠 동안 갇혀 지내니까 바깥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순호가, 내가 조사해봤어. 내 며느리 이상해. 금순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제 예감이 맞았군요. 며느리가 정말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아냈어? 궁금해서 빨리 알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건가요? 요양원이랑 미리 계약했더라고. 그리고 내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떼봤어. 등기부등본이라니.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군요.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죽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했던 거군요. 그리고 보험도 문제야. 생명보험 수익자가 며느리로 바뀌어 있어. 충격입니다. 언제 바뀐 거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 수익자까지 바꿔놨다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군요. 순호가, 이건 계획적인 범죄야. 빨리 신고해야 해. 드디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순이가 아니었다면 영영 모를 뻔했어요. 금순이와 함께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제 재산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정말 며느리가 뭔가 조작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금순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보여줍니다. 할머니, 작년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 신청하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신청을 했다는 거죠? 기억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네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 할머니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서류를 보니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 기억이 없어요. 언제 누가 제 도장을 가져갔을까요? 집에 있는 도장을 누군가 몰래 사용한 것 같아요. 이 서류 누가 가져왔어요? 범인을 찾아야 해요. 누가 제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야겠어요. 며느리분이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면서 역시 며느리였군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서류를 처리했네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한 거군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믿고 지냈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그리고 이 서류도 있어요. 공무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줍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후견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후견인이 되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처리 안 됐죠? 다행히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직 법원 승인 대기 중이에요. 다행히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금순아, 이거 다 증거야. 사진 찍어도. 이제 며느리의 범죄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금순이와 함께 그 요양원에 가봤습니다. 미리 조사해 보려고요. 며느리가 저를 보내려던 그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팜플렛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입구에서 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최성호라고 되어 있어요. 인상이 그럭저럭 좋아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원장이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해요. 마치 억지로 웃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견학 왔어요. 자연스럽게 대답했는데 원장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아요. 혹시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나요? 원장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혹시 이순옥 할머니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거죠? 분명히 며느리가 미리 이야기해 둔 것 같아요. 네, 맞는데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궁금해요. 아, 며느리분이 미리 연락했어요. 내일 오신다고 하던데 며느리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둔 거군요. 제 의사도 묻지 않고 혼자서 다 결정해 놨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혼자 오셨어요? 수상해 합니다.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며느리와 미리 짜고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팜플렛에 나온 대로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건 아닐까요? 여기 입원하면 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오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해요. 가족 동의라니. 며느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갇힐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정말 무서운 곳이네요. 원장님, 요양원 입원비는 얼마예요? 돈 이야기도 중요하죠.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네요. 제 아파트를 팔아야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제 며느리의 계획이 완전히 보입니다. 금순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들까지 저를 속였다니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였군요. 순호가 내 아들 출장 거짓말이야. 금순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들이 정말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출장이 거짓말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뭐라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들이 왜 거짓말을 해야 하죠? 출장을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며느리와 함께 저를 속인 건 아닐까요? 내가 확인해 봤어.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해 봤거든. 금순이가 직접 확인해 봤다니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이런 일까지 해주다니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래? 빨리 결과를 알고 싶었어요. 정말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출장 간 직원 없다고 해. 오히려 아들이 며칠째 무단결근이래.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들도 공범이었군요. 며느리와 함께 저를 속인 거예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배신자였네요. 아들도 공범이었군요. 며느리와 함께 저를 속인 거예요. 1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하다니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출장도 거짓말이고 회사도 안 나간다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며느리와 짜고 하는 일이야.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음모를 꾸민 거군요. 저를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슬픕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포기할 수 없어요. 순우가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맞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걱정이 되긴 해요.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요? 충분해. 서류 위조, 감금, 재산 가로채기. 다 범죄야. 맞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금순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군요.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금순이가 함께 와줬어요.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을 텐데 금순이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할머니,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경찰이 말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정말 놀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에요. 이런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나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 같은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었어요. 네,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 사건이 늘고 있어요. 정말 슬픈 현실이네요.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일이 이렇게 많다니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걸까요? 서류 위조 증거와 감금 사실을 모두 신고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서류들과 요양원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제 경찰이 수사해 줄 거예요.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이 걱정해 줍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어디로 가죠? 집에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더 심한 일을 벌일지도 모르거든요. 임시로 경로당이나 다른 친척 집은 어떠세요?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친척들도 멀리 살고 있고 경로당도 밤에는 있을 수 없어요. 금순이가 나서줍니다. 우리 집에 계시면 돼요.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를 받아주다니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찾으러 올 텐데요. 걱정이 됩니다. 며느리가 금순이 집까지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요. 그럼 더 좋죠. 그때 현행범으로 잡으면 되니까. 경찰이 함정 수사를 제안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며느리의 본색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처벌할 수 있어요. 할머니, 용기 내세요. 이제 끝이 보여요. 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 않은 지 이틀째입니다. 며느리가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지금쯤 저를 찾아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우위에 있어요. 과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금순이 핸드폰으로 말이에요. 제 핸드폰은 며느리가 빼앗아 갔거든요. 하지만 금순이 번호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평소에 차분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 틀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집에 없네? 당연히 집에 없죠. 그 감옥 같은 집에 왜 돌아가야 해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또 연기하네요.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하는 거죠. 지금까지 거짓말로 저를 속였으면서 아직도 연기를 계속하네요. 미영아,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계획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요양원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군요.
아직도 저를 바보로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미영아, 나 다 알아. 내가 내 아파트 빼돌리려고 한 것도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병원 검진도 요양원 보내기 위한 수순이었던 거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들켰다는 걸 알았나 봐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까지 있거든요. 어머니, 오해예요. 집에 오시면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도 저를 속이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통하지 않을 거예요. 안 가.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 진짜 당황하는군요. 서류 위조하고 나 감금한 거 다 신고했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큰일 나요. 빨리 집에 오세요. 이제 협박입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 연기는 끝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금순이 집으로 왔습니다. 출장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실해졌네요. 아들도 이 음모에 가담했던 거예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하다니요. 엄마, 왜 이래?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리어 화를 내네요. 잘못한 건 자기들인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다니요. 정말 뻔뻔합니다. 내가 왜 이래? 엄마를 배신한 게 누구야? 반격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공격할 차례예요.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엄마를 배신했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군요. 이런 뻔뻔한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내가 출장 갔다는 건 뭐야? 회사에 확인해 봤어. 확실한 증거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아들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건 할 말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도 공범이었구나.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가로채려고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엄마,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명을 하다니 정말 뻔뻔합니다. 걱정해서 서류 위조하고 감금했어? 확실한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을 말립니다. 여보, 그만해. 이미 늦었어. 드디어 포기하는군요. 더 이상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엄마, 미안해.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갑자기 요양원장 최성우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부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요양원장까지 나타나다니 정말 뻔뻔합니다. 아직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할머니, 왜 이렇게 소동을 피우세요? 소동을 피운다고요? 제가 언제 소동을 피웠나요? 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소동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 일에 간섭해? 이 사람이 제 인생에 왜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를 도우려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돈 때문에 며느리와 짜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는 거죠. 할머니, 치매는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더 위험해져요.
또 치매 타령입니다. 정말 지겹네요. 멀쩡한 사람한테 치매라고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나 치매 아니야. 정말 화가 났습니다. 계속 치매라고 우기면서 저를 바보 취급하네요.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할머니께서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또 같은 소리를 하네요. 정말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마치 외운 대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닥쳐.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금순이가 나서줍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역시 금순이는 믿을 만한 친구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주네요. 할머니를 위해 온 건데 왜 이러세요? 위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돈 때문에 온 거면서 무슨 위한다는 소리예요. 위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박금순 할머니가 호통을 치니까 요양원장이 당황합니다. 금순이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몰라서 그래요. 전문가인 제가 판단하면. 전문가라고요?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면서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요?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죠. 금순이의 일침에 원장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협박하고 가는군요. 정말 끝까지 뻔뻔한 사람이네요. 드디어 경찰이 왔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에요. 정말 시원합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 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처벌받을 차례입니다. 이순옥 할머니시죠? 신고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정말 든든해요. 이런 공권력이 저를 도와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제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오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이분들이 서류 위조와 감금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신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할머니, 증거가 있으신가요? 경찰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다행히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어요.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이 서류들이 위조된 거예요. 제가 도장 찍은 적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경찰이 서류를 자세히 봅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경찰도 놀라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에요.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합니다. 경찰관님,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아직도 변명을 하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뻔뻔합니다. 위에서 서류 위조했나요? 경찰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판단력이 떨어지셔서 아직도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네요. 끝까지 모욕하려고 하는군요. 그럼 정식으로 후견인 신청을 했어야죠. 경찰의 논리에 며느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변명할 수 없어요. 일단 조사를 위해 함께 가셔야겠어요. 드디어 체포되는군요. 며느리와 아들이 경찰차에 타고 갑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하세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구속되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배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은 그냥 앞잡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음모였어요. 이런 큰 그림이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양원장 최성호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장을 입고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마치 사업가 같은 모습이에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혼자 사시게 됐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왜 축하한다는 거죠? 가족들이 구속되었는데 축하할 일이 뭐가 있나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랑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 생활에 왜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요. 아파트를 저희에게 맡기시면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이 사람이 진짜 배우였군요. 며느리는 그냥 앞잡이였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조종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아파트를 임대 관리해 드려요. 아직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군요. 며느리와 아들이 구속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네요. 정말 집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요양원에 간다고 했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또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악의 실체였어요. 며느리를 조종해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군요. 할머니, 가족들도 없으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가족이 없다는 말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겠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한테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음모 다 알고 있어. 당장 나가.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금순이와 동네 할머니들이 있어요. 진정한 가족의 승리. 박금순 할머니가 이웃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가족이군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최 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금순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든든한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 할머니들도 오셨네요. 요양원장이 당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나 봐요. 혼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순옥이 괴롭히지 마세요.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줍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할머니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도우려고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통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거든요. 도우려고요? 웃기지 마세요. 관리사무소 김할머니가 소리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옆 동박 할머니도 가세합니다. 정말 든든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요양원장이 당황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을 줄 몰랐나 봐요. 혼자 있는 할머니를 속이기는 쉽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순옥이는 우리가 지킨다. 금순이가 외칩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모든 할머니들이 함께 외칩니다. 순옥이는 우리가 지킨다.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져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요양원장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드디어 악의 세력이 물러갔어요. 할머니들,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뭘 당연한 거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맞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진짜 가족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겠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런 좋은 분들이 제 곁에 계시니까요. 금순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순호가 앞으로 우리가 서로 돌봐주자. 정말 따뜻한 말이에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 금순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진정한 가족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악을 물리쳤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배신은 상처를 남겼지만 사랑은 그 상처를 감싸줍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함께 서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